네, 증시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의 마지막 장 뉴욕 증시가 워낙 좋았고요. 과연 3월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유틸리티 업종이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SK증권 남인식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이제 시각을 좀 바꿔봐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확실히 작년과 너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업종별로 봤을 때 상승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와 이렇게 달라진 배경이 뭘까요? 일단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어 프로그램, 두 번째는 한전의 흑자 전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유틸리티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밸류어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은 유틸리티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인 저 PBR 종목입니다. 한전만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PBR이 0.2배에서 0.6배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항상 이런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환원을 추가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S에서 E까지 6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되고 그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급을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평가 항목인데 여기서 소액주주를 얼마나 보호를 하냐 그리고 배당을 또 얼마나 줄 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하냐 이런 항목을 이제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뒤이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대규모 적자 다 끝내고 지난 3분기, 4분기 이어서 흑자 전환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까지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유틸리티 밸류업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상장 공기업 쪽으로 눈길이 많이 갔었는데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한국전력 이야기 좀 더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올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해 들어서 30%가 넘게 올랐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줄 상향 조정 있고 있던데 지금 가장 높은 쪽이 메리츠증권에서 35,000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네. 이제 많이 변동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저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24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 계속해서 증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반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영업이익이 올라가냐라고 하면 이제 매출액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 전기요금이 40에서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관리비 보면은 전기요금 네. 많이 올라간 게 체감이 엄청 되죠. 올랐어요. 그죠? 체감이 많이 되잖아요. 다 한전의 매출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적자를 보기는 했었는데 매출액은 매년 15%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이었던 거죠. 그럼 영업 비용도 이제 봐야 되는데 영업 비용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전력 구매비 그리고 전력 발전 단가, 발전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유가도 이제 많이 안정화됐고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력 도매 가격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내려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비용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은 두꺼워지겠죠. 그게 이제 4분기 때 실적에 드러났고 2024년 상반기까지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얼마가 더 플러스가 되냐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기는 한데 24년에는 신규 원전 2기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발전 단가 하락이 예정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기보유자나 신규 보유자 모두 다 지금 매수 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단을 좀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그럼 유틸리티 업종 안에서 상장 공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근데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 네. 덜 오른 종목도 있고 그 안에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사실 한국전력을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전통 유틸리티 내에서는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구간에도 있고 실적 가식성도 높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는 한국전력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픽으로 찝어주셨네요. 한국전력 조금 더 기대감 갖고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변압기 관련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변압기 호황을 또 많이 누렸잖아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물음표라는 목소리도 많아서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전력기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력기기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된 게 지금 3년 차입니다. 2022년, 23년, 24년 3년 차다 보니까 이거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려의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변압기 사이클은 여름이고 지금 확장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이클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행 지표도 보고 있고 뭐 미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컨콜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뉴스도 다 스크랩을 하는데 어떠한 뭐 데이터든 뭐 정성적인 뉴스 측면에서든 이 사이클에 스크래치가 나는 걸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선행 지표인 미국의 전력기기 주문 건수 그리고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 역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변압기 생산 업체들이 증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멘스 에너지가 한 2천억 정도 규모로 변압기 공장 신규 증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최대 규모예요. 사실 전체 시장 규모 대비해가지고 2천억 정도 규모는 상당히 소규모인 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모두 쇼티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에서 국가별 비중을 나눈 건데 지금 중국이 쭉 빠지고 있고 한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 변압기가 퇴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보 측면에서 중국산 변압기 믿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산 변압기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그 빈자리를 한국과 멕시코가 이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산 변압기 마켓 쉐어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사이클을 만났다. 지금도 확장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네.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변압기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세요? 변압기 종목에서는 딱 하나 종목만 보시면 돼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은 다른 사업부도 같이 끼고 있어요. 건설 사업부가 있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부가 있기도 한데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사업부만 퓨어하게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 원픽으로 찝어주셨고요. 우라늄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라늄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도 저는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네. 우라늄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시장, 우리 시장에 어떤 쪽으로 접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라늄의 사용처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의료용 이렇게 있는데 사실 냉전 이후에는 핵무기를 많이 만들지는 않다 보니까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서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작년에 한 80% 가까이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쇼티지가 터졌고 두 번째로 러우 전쟁 발생하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라늄 가격 2017년부터 23년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나눈 건데 2017년부터 대형 우라늄 광산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카자흐스탄의 카자톤프롬인데 우라늄 가격이 매년 빠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감산에 들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생산량 증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캐나다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우라늄 가격이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발생하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가 우라늄 밸류 체인에서 또 한몫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러우 전쟁 발생하고 나서 미국이랑 유럽 유틸리티 업체들이 이러다가 우라늄 제대로 수급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우려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사재기가 들어가고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차트에 녹여져 있는 거죠.
차트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 같은데 보통 가격 반등한다 그러면 관련주들도 반등 나오잖아요. 네. 우라늄 관련주 사실 생소할 부분이거든요. 뭐 네.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제 많이 생소하신 게 한국에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네. 우라늄 광산에 투자한 회사 뭐 이런 회사는 없는데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캐나다의 카메코를 추천드리고 카메코. 있습니다. 캐나다의 본사도 있고 광산도 있는데 전체 우라늄 생산량에서 3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리스크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여가지고 카메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이랑도 묶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묶어서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글로벌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전 주식도 좋아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원전을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조금 슬로우하게 네. 좀 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전까지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 원전 플러스 신재생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신재생도 참 많이 소외가 됐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재생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신재생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 하나씩 떼어놓고 보았을 때 우리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 학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CS 윈드도 그렇고 한화솔루션도 그렇고 해외 뭐 태양광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빠진 이유 전체적인 산업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발전소 건설하는 거 취소가 됐고 ESG 펀드 축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펀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ESG 펀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ESG 펀드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펀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태양광 풍력 기업들 주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블랙락이라던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ESG 펀드 런칭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가 축소가 되면서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그렇고 태양광이랑 풍력 나눠서 보면은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이제 미국에 덤핑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한화솔루션도 그 영향으로 어닝 쇼크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금 더 심각해요.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 고장 문제, 품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터빈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조금 물음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속되는 상황이고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가지고 미국에다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좋지 않았고 지금 이슈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주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요? 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여쭈어보시는데 일단 이 반전의 키는 한국 업체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 업체들의 키가 있습니다. 네. 풍력으로 보면은 이제 오스테드라던가 베스타스 같은 이제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업체들이 영업이익률, GP 마진이 빨리빨리 개선이 돼야지 한국의 풍력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 가시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달에는 신재생 학살이라고 표현을 쓰실 만큼 진짜 주가의 흐름도 참 저조하고 뭐 관련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었는데 신재생은 아직까지 좀 모멘텀 공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유틸리티 그 안에서 최선호 종목은 뭘까요? 모든 거를 다 꼽아서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전력기기 사이클 여전히 확장 중에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2에서 15%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영업이익률이 20%예요.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예, 유틸리티 안에서 최선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전력기기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SK증권 나선우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증시 대담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시간 출발 증시 원샷 원킬에서도 또 많은 이야기 다뤄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